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심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So, now we are back for more important presentations in this morning session. What will our tomorrow look like? What preparations do we have to do to make for a better tomorrow? Well, we will find the answer in the keynote lecture by Second Vic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Yoon Cheol-koo. And we also have, following that, other important guests here with us. President Mamuka Tsiriteli, CEO Olan Vermont, President Mohammad Ridwan Abdul Aziz, and Managing Director Peter O'Malley, who are creating new values through new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After Vice Minister Koo's special lecture, they will join us here on the floor and speak with us on various topics in more detail. For now, I'd like to invite Vice Minister Koo on stage first. Please give him a big hand of applause. 먼저 머리투데이에서 이런 원더풀한 모임을 주선한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글로벌 경제란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장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내가 작은 시골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에서 1등을 하고 그러면은 인업, 굿 인업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시장이 이 지구촌 전체로 넓어진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회다. 큰 오퍼튜니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한 경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에서 1등하던 사람은 전 세계에서 과연 몇 등이냐가 중요하다. 한국의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과연 100등이냐, 한국의 1등이 전 세계의 1등이냐,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서는 전 세계 1등, 위너가 모든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가진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1등이 굉장히 잘 먹고 살고 또 작은 시골에서 1등이 자기가 어떤 잘 먹고 살다가 이제는 글로벌리 1등, 2등, 3등, 4등이 아닌 others,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OECD나 IMF에서 포용적 성장 개념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이러냐 상관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는 양극화 이슈가 나오는 게 이 글로벌 경제의 특징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정의드린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혁신 성장이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인 이유가 그냥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는 글로벌리 태생한 그런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 글로벌 경제 하에서 한국 또는 어떤 나라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첫 번째는 수요가 많은 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1등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첫째가 (1등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 10등 이하는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적어도 1등의 상품을 몇 개가 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품목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그게 결국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로는 5,200만, 전 세계 인구는 76억 명, 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주 스몰 컨트리입니다. 10만 평방, 전 세계가 1.5 평방키로. 자,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나 면적 거의 0입니다. 0. 0.7, 인구는 0.07 이 환경하에서 저는 이 글로벌 경제가 한국에게는 기회다. 이제는 한국의 끼와 능력을 펼쳐서 전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는 나가는데 관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얼마나 1등, 적어도 10등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나 얼마나 많은 인재,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 하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앤더 집중이 아니고 무한 집중, 올인 하는 그런 식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1등의 제품, 세계 1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어마어마한 기회 아니냐. 과거에 묶여있을 때는 아주 작은 폐쇄적인 경제에서 이제는 세계로 나가자.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분야가 저희들은 이 사람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왜 사람에 관련된 분야냐? 지금은 고령사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래서 뷰티, 헬스 이런 바이오 쪽에 이슈가 제기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가 76억 명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경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부분, 플랫폼 경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 안전, 기후협약 이런 부분이 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얼마나 집중과 노력을 해서 1등 경제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분야 중에서 한국이 뭘 잘할 것이냐? 모든 분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바이오? 바이오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AI 중에서도 어떤 AI?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어떤 분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한 너무 포괄적인 걸로는 안 되겠다. 선택과 무한 집중을 해서 1등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냐? 첫째는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 건지, 그 자질을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는 계속 그 자질을 뽑아내는 이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A라는 사람은 이 손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는 쪽에서 어떤 쪽 손을 잘 쓰는 건지 그 자질을 발견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굉장히 키워주는 이런 식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더 이상 미래 비전을 찾기가 힘들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R&D 혁신도 혁신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R&D는 성공률이 90%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성공률이 1%라도 한 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그 기술이 한국에만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때 한국의 비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우리 교육 시스템, 연구소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1등의 제품, 1등의 서비스를 만드는 길만이 한국에서 할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자, 한국 경제는 해외로 가자. 무한한 시장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경험이 세계로 나가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해외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잘하는 것. 그러나 전 세계 국가에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품을 가져가는 게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부분은 벌써 검증이 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는 없는데 해외에서 잘하는 걸 가져와서 한국이 거기다 밸류를 더 증가시키고 또 그 부분을 한국에서 또 사업하는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G 시대가 한국에는 4월달에 도래가 했습니다. 이 5G 등을 활용해서
시간차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야간 동안에 한데 그 시간이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낮 시간이 되고 또 미국의 퇴근 시간이 인도의 출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미국의 응급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죠. 인도에다가 응급실을 어차피 낮에 운영이 되니까 응급실을 활용하면은 지금 5G 시대에서는 시간차, 공간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간차입니다. 공간차. 그러니까 선진국의 발전 경험이 후진국에 가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그런 식 난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보면은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또 선진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이나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일본은 좀 틀립니다만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의 진전이 중앙에서부터 외곽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시 센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나갔던 인력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도 반드시 그런 패턴을 거의 따라갈 것이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게 미리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압축 성장하면서 느껴진 이 역세권 개념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워싱턴에 있을 때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에서 브라질리아하고 상파울로를 400km를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의 국토부 장관한테 이 노선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노선을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이 노선상 여기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자기들이 이 장기적으로는 이쪽에는 뭐 산업단지를 해야 되니까 역을 개발할 거다. 근데 이 지역은 한국의 경험을 봤을 때는 미래 밸류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밀림이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가 얼마든지 사전적으로 투자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한국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한국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이 해외 전략을 쓰려면은 글로벌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 또는 대학,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 국가가 거의 한 200개 정도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A라는 대학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연구해서 에티오피아가 상황이 어떤 건지 정치, 경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연구센터에 가면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 나라의 정치 상황, 그 나라의 문화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에다가 더 할 수 있다면은 로컬 정보까지, 랭귀지까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게 되는 거죠. 글로벌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에티오피아하고 한국 간에도 뭔가 협력할 분야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별 연구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주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에 어디라도 가면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게 글로벌 전략의 첫걸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전략을 쓰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물론 저희들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통합적인 전략을 쓴다.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ODA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림부는 농업협력을 베트남 농림부하고 하고 환경 분야는 베트남도 환경부하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이래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정부하고 큰 틀의 차원에서 전략을 먼저 협의를 하고 그 전략 하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들어갈 것이냐, 환경이 먼저 중요한 건지, 농업이 먼저 중요한 건지, 이런 쪽에 전략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ODA, 그리고 EDCF, 그리고 KSP라고 해서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을 통합해가지고 그 나라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그런 전략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나 해외 경협 같은 쪽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으로 와서 지금 대외 경제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말씀드린 해외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해외에서 나가 있는 대사관 또는 지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동포도 좋아요. 그리고 제외 국민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현황에 대해서 이거 업로드를 시켜주면은 한국에서는 누구나 방문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구매, 발주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방문하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오늘 많은 외국분들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정보를 이 정보 시스템에다가 업로드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좀 뵙고 싶다. 또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이런 통합적인 해외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통합 재정정보 경제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에 ISP도 하고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한국에서는 한국 랭귀지만 알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와서 보면은 모든 정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준비를 해서 글로벌 전략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플랫폼은 이 랭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랭귀지. 이 랭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국가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게 제국주의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단계는 이 기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거죠. 그래서 IBM이 대표적으로 각 개도부가 전 세계 전략을 폈고 지금은 인디비주얼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지금 시대에는 교통과 인터넷이 발생하는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기 때문에 인디비주얼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다. 영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해 플러스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런 필수적인 랭귀지도 갖춰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컬 랭귀지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나 기업이나 랭귀지라는 플랫폼을 갖춰서 글로벌 전략이 가능하고 글로벌 정보를 게더링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제는 진짜 전 세계에서 그런 경쟁력, 노하우, 그 다음에 플랫폼, 랭귀지 플랫폼,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그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토론하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글로벌 시대 하에서 어떤 국가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토론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희 강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모두의 윈윈 전략을 위해서 다 함께 돌진합시다. 감사합니다.